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통계 분석에 필요한 잠오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요리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것인데요. 요리를 시작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재료는 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만들어 배부한 다음 회수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면 되고,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직접 설문지를 구성하여 인쇄한 후 배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패널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얻고 그 대상들에 대해 여러 시점에서 얻은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종단 자료라고도 합니다. 설문조사와 패널 데이터 활용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설문조사는 내가 원하는 측정 도구를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고 연구 모형에 맞게 표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 인원 확보가 힘들어서 임의 표집을 하게 되기 쉽고 인쇄를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는 개인이 수집하기 힘든 대규모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가 원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 변수별로 문항수가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설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코드북을 먼저 만든 다음 설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북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설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척도로 응답을 하게 되는지, 항목별로 문항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좋고, 이후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설계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미리 작성해 두면 분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코드북은 대체로 이렇게 구성하면 좋습니다. 맨 왼쪽에 순서를 적고요. 그 다음으로 변수명을 기록합니다. 변수명은 여러 프로그램 간 호환을 위해 영어와 숫자로 작성을 하면 좋은데 숫자가 제일 먼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항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명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요. 다음에 응답 척도를 적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전체 설문의 구조는 어떤지, 변수명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각 문항의 내용은 무엇인지, 각 문항에 어떤 응답이 기록되는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경우 데이터와 이 코드북을 함께 공유하면 분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코드북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할 때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할 것인지, 인쇄하여 배부한 후 수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설문을 구성해서 설문을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파일은 분석에 알맞게 가공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인쇄물로 설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쇄물로 설문을 할 경우에는 설문을 실시한 후 회수된 설문지에서 설문 응답 내용을 데이터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새로운 엑셀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 때는 맨 왼쪽 첫 번째 행에 변수명을 기록하고 그 아래 행에 설문의 응답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A1 셀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코드북에 있는 변수명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변수명을 다 기록했으면 응답이 끝난 설문지를 보면서 한 문항씩 값을 입력해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문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면 원자료 혹은 로우 데이터가 준비된 것입니다. 온라인 설문은 설문 종료 후 완성된 데이터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로 분석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5점 척도로 구성한 설문의 값이 숫자가 아닌 응답 내용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인데요. 이 경우에는 문자로 된 응답 내용을 숫자로 바꾸어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줄 변수를 모두 선택한 다음 메뉴에서 편집, 찾기, 바꾸기를 클릭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로 모두 바꾸기, 그렇지 않다는 2로 모두 바꾸기,
보통 2단은 3으로 모두 바꾸기, 그 다음에는 매우 그렇다를 5로 모두 바꾸기, 그렇다를 4로 모두 바꾸기를 해줍니다. 같은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을 경우 짧은 내용을 먼저 바꾸면 긴 내용에 포함된 글자도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긴 내용부터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 준비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엄격한 조사 설계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된 패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패널 데이터가 한국교육종단연구인데요. 2005년에 시작된 1단계 조사에 이어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30년까지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교육용 데이터와 연구용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용 데이터는 분석 실습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2005년 패널 데이터를 간단히 축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 본문에 남겨놓겠습니다.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교육용 데이터와 연구용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교육용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교육용 데이터 자료 신청을 클릭하면 동의와 몇 가지 신청 항목을 설정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 데이터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서 실습용으로는 조금 까다롭고 나중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용 데이터 신청 방법은 본문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어보시면 코드북과 데이터 폴더가 있습니다. 이런 패널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코드북을 먼저 보고 데이터의 구조와 변수명, 변수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북을 살펴보면 학생 아이디, 학교 아이디, 성별, 사회 자기 개념, 가족 자기 개념, 신체 자기 개념, 학업 자기 개념, 통제 기대, 자기 효능감, 수업 이해 정도, 학업 성취도 총점, 학업 성취도 척도 점수가 있고 각 항목을 보면 척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CSV 폴더로 가서 1차년도 학생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y1 std edu.csv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데이터와 코드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듯이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